오늘도 동의보감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많이 읽었네. 변백불로 오디술은 오장을 보호하며 눈과 귀를 맑게 한다. 오디 동의보감의 양성연년약 원기를 덮고 장수하는 약으로 단방에 23종이 있는데 그 중에 뽕나무 열매가 있다. 뽕나무 열매 오디. 초여름에 까맣게 익는 오디는 어린아이들이나 따먹는 것을 알려 얕잡아 보기 쉬우나 구복, 변백불록 오래 복용하면 머리 흰 것을 검게 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다. 뽕나무 오디가 그렇게 좋다는 거지. 뽕나무 잎을 먹고 누에가 명주씨를 뽑아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신기하지 않을 수 없고, 뽕잎이나 뿌리 껍질을 차처럼 다려서 마시면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뇌출혈에 좋고 보혈강장제가 된다고 되어 있으며 현대 양리학적 연구에서도 혈압을 내리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까만 오디는 뽕나무의 에센스가 모인 것이며 당뇨병에 좋고 오장에 이로우며 계속 복용하면 영양에 좋다. 뽕나무 오디, 까만 오디. 당뇨병에도 좋다네. 까맣게 익은 것을 따서 햇볕에 말려 찢어서 가루로 만든 것을 꿀로 개어 환을 만들어 장복한다. 또는 많이 채취하여 술 담가 먹으면 보약이 된다. 어디를 한번 술 담가 봐야 되겠네. 어디 술을 담가 먹어. 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야. 어디는 잠시 동안 시장에 나타났다가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보존해 두고 오래 복용하려면 말리거나 술을 만들거나 해야 할 것이다. 오디술은 오장을 보호하며 귀와 눈을 밝게 한다. 즙을 내어 술을 만든다. 귀와 눈도 밝게 하고 오장을 보호하고 엄청 좋네. 뭐 고혈압, 뭐 뇌출혈에도 좋고. 그래서 들을 일이 아니야. 오디는 흔하잖아요. 여름엔 다 난단 말이야. 이거는 쉬운 것이야. 오디에 설탕을 좀 섞어 소주를 부어 술을 만들어도 좋다. 여러가지 본초서에 나와 있는 오디 약효를 종합하여 보면 보간, 익신, 신식풍, 자액, 간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력을 돋우며 고혈압을 진정시키고 영양이 된다. 이라 하여 갖출 것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상심의 별명을 문무실이라고도 한다. 비타민 B1, B2, C 등이 들어있어 동맥경화의 예방 또는 치료에 필요하다는 리놀레인산도 들어있다. 여름에 한번 나도 주워서 먹었는데 누구도 관심이 없더라고. 이거 어디를 보니까. 아무튼 무지 좋은 거네. 논수품. 물은 먼 지맥으로부터 나온 물이 가장 좋다. 무게로 쳐서 인체의 약 3분의 2, 70에서 80%가 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물이 생명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전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못 가서 생명을 잃지만 물만 충분히 공부하면 약 30일간은 생존할 수 있다. 6주간을 살았다는 기록도 있다. 논어의 반소식, 음수, 꽃갱이, 침지, 낙엽, 제기 중 소박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구부려 베고 자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라고 한 것을 보아도 물을 마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소박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구부려 베고 자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도다. 옛날 말. 천년적인 깨끗한 물, 즉 생수를 마신다는 것이 건강유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950년에는 깨끗한 물을 보다 좋은 건강의 기본이 된다라는 표현을 내건 적이 있다. 그와 같은 물이 근래 공해, 환경 파괴 등에 의하여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인류의 장래를 위하여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동의보감에서도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천일생수고 이수, 위수, 하늘이 생수를 내었음에 물을 맨 우두머리에서 논하겠노라 하여
33종의 물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을 일상 쓰면서도 사람들 소홀히 하여 소중함을 모른다. 하늘이 사람을 낳아 물과 곡식으로 기르니 어찌 물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람의 체격이 후함과 박함이 있고 수명도 길고 짧음이 있으면 수질이나 토질이 다르기 때문이며 지방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먼 지맥으로부터 나온 지하수가 제일 좋은 사람 사는 근처의 강물 제일 좋으며, 그러니까 먼 지맥으로부터 나온 지하수가 제일 좋다는 거니까요. 제일 좋으며 사람 사는 근처의 강물이나 도시 오래된 물이 스며들어간 우물물은 맛도 나쁘고 차를 다리거나 술 또는 두부를 만드는데 아주 부적당하고 사람 건강을 해치니 조심할지어다. 사람이 많이 사는 강물이나 도시 오염된 물은 이게 나쁘다는 거니까. 어쨌든 오염 안 된 맨 밑에 지맥으로부터 난 지하수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지병선거근 양생법과 병을 공격하는 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병의 원인을 가려내어 뿌리를 뽑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필요하지 무턱대고 보약이나 식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병이 생겼다면 살모사탕이나 보신탕이나 해 우선 부화해주는 것을 서두르는 습성이 있다. 화학 요법제인 특효약이 개발되어 지금은 폐결에 꽂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시대인데도 옛날식으로 부화하는 것을 서두르다가 고치병을 못 고치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은 한심한 일이다. 병을 고치는 데는 먼저 뿌리를 뽑아야 한다. 지법은 먼저 병근을 제거한 후 연후에 허탈된 것을 보호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빨래를 할 때 우선 때를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겉을 꾸며야 하는 이치와 같다. 양생법과 병을 공격하는 법과는 근본이 다른데 요새 사람들이 보약을 써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짓이다. 병을 치료하는 데는 반드시 근본을 찾아내야 한다. 옛사람들은 병이 표면에 나타나면 증상을 표라고 하고 그와 같은 표가 나타나게 된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본이라 하였다. 오늘날의 치료법에 있어서도 증상에 대한 약을 쓰는 것을 대중요법이라 하고 근본을 다스리는 치료법을 원인요법이라 한다. 대중요법은 임시변통이고 원인요법이 바람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원인요법이 중요하다는 거고 대중요법보다는 대중요법 치료법이 대증상에 대해 약을 쓰는 것을 대중요법이라 하고 근본을 다스리는 치료법을 원인요법이 중요하다는 거야. 원인요법이 바람직한.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급한 증상을 우선 멈추어 주면서 근본을 찾아 다스려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일률적으로 원인요법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때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급할 때는 우선 대중요법을 하고 병세가 누그러졌을 때 원인요법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환급을 가린다는 것이다. 아무튼 십건위병 누구나 최소한의 구급법을 알아야 한다. 침착해야 할 경우에 허둥지둥 소란을 피우는 것도 병치료에 나쁘지만 서둘러야 할 경우에 위급한 줄도 모르고 등한히 하다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하는 수도 있다. 현대인이라면 최소한의 구급법은 알고 있어야 한다. 10가지 위급한 병, 풍우처럼 급한 병이 있어 잠시라도 머뭇거리고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기절한 것을 죽은 줄 알고 살릴 수 있는 이치와 처방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토사곽란, 전후풍, 디프테리아에 의한 후두폐색, 토혈 및 하혈, 비상중독, 시골, 가사상태, 가스중독, 탈량증, 토하가 설사한 뒤에 허탈한 상태가 되어버린 마침내 시신한 방법. 귀염, 기타, 밤중에 자다가 가위에 눌러 심장마비가 되는 것. 해산할 때 태아가 가로 또는 거꾸로 나오는 이상분만 해산 후에 후산이 나오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0가지 경우는 현대의학에서 보더라도 모두 재빨리 손을 써야 하는 경우이다. 물에 빠졌을 때 물을 토하게 하고 인공호흡을 끈기 있게 계속하며 살릴 수 있는 것을 손을 쓰지 못해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잘못 동물을 삼켰을 때 해독하는 방법을 몰라 죽게 하는 예가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다.
대수롭지 않는 줄 알고 내버려 두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을 몰라 시간을 보내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의사를 불러왔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선고를 받는 것처럼 원통하고 유한이 남는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갑작스레 이렇게 됐을 때는 치료법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아사 구동사 굶은 사람은 목과 위장을 죽여주고 어른 사람은 가슴 찜질부터. 몇 해 전이던가 어느 탄강에서 사고가 생겨 강보가 매몰되어 10여일 동안 지하에 갇혀 있다가 구출된 일이 있었다. 또는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 지쳐서 쓰러진 것을 발견해냈을 때 이와 같은 오래 굶었던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의 사항이 나와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굶은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 여러 날 먹지 못해 굶주려 죽게 된 사람에게 대번에 밥과 고기를 먹이면 반드시 죽는다. 먼저 묽은 미움과 물을 조금씩 삼키게 하여 목구멍과 위장을 죽여주면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점차 묽은 죽을 주어 자주 먹게 한다. 이렇게 하면 며칠경과 후에 비로소 진한 죽과 연한 밥을 먹게 하여야만 순조롭게 살아난다. 옛날에는 굶어서 죽는 사람이 꽤나 있었으니까 며칠 굶은 사람을 이렇게 살려낸다는 거예요. 갑자기 밥 겨울철에 추위 때문에 얼어 죽게 된 사람을 구하는 방법도 구동사에 나와 있다. 추위를 만나 얼어 죽게 되어 팔다리와 입이 굳어졌으나 다만 조금이라도 호흡이 남아있으면 큰 솥에 재를 볶아 따뜻하게 한 것을 자루에 넣어 가슴의 심장 위를 찜질하여 갈아낸다. 입을 벌리고 호기가 나오면 따뜻한 죽물을 조금씩 흘러 넣어주거나 따뜻한 술 또는 생강 달인물을 넣어주면 소생한다. 이와 같이 가슴을 먼저 덮게 하지 않고 대뜸 몸 전체를 불로 덮게 하여주면 냉기와 하기가 상승하여 틀림없이 죽게 된다. 옛날에는 얼어 죽는 사람도 꽤나 있었을 거야 아마. 요즘은 뭐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사람은 뭐 보기 드물지만 그래갖고 이런 방법도 나오게 보면 뭐가 옛날 책이니까. 겨울철에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사람을 구할 때도 먼저 눈으로 몸을 마찰하여 열기가 나게 한 다음 차츰 따뜻하게 해주는 요즘 이 방법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있도록.